북한의 도발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다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신변 불안으로 경호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내부 동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순 교수,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공중 폭발하면서 또다시 실패했는데 이게 닷새 만이거든요. 성능 개량을 목적으로 또 발사를 한 걸까요?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를 이른바 오픈 트랙과 클로즈 트랙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외형적으로 드러내서 분석하는 것, 또 내재적으로 숨어 있는 것을 분석하는 것. 그래서 일단 외형적으로 드러난 오픈 트랙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다 더 고도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 한국 간의 지금 북핵 억제에도 상당한 합의를 지금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핵을 또 미사일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공조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시위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측면 말고 내재적으로 있는 것은 일단 이 폭발이 일단 실패를 했지만은 실패라는 의도를 단순히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이라든가 그 잔해를 수거를 해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폭발을 가장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그다음에, 가능성도 가정해 볼 수 있는 우리가 거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고각도 발사를 해갖고, 이게 고각도 발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 탄착 지점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그 영해에 떨어질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해갖고 의도적으로 공중에서 폭발을 시켜서 잔해를 없애버릴 수 있는, 이것은 클로즈 트랙 측면에서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그마한 가능성을 분석을 한 거고, 일단 오픈 트랙으로 본다면은 한미 간의 핵 공조 체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응수라 그럴까 이런 것을 갖다가 노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지금 이 북한 사회 내부가 김정은이가 공포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고위층을 갖다 공개 채용한다거나 숙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또 김정은이가 집권하자마자 이제는 두 번 다시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공언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이 당 관료나 또 간부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김정은 통치에 대해서 내심으로 불만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봐라, 우리는 강성대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주기가 아까 5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빈번하게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세계에서 강국으로 우리가 우뚝 섰다. 그러니까 물론 주민들은 모르죠. 이거 지금 공중 폭발해서 실패가 됐다는 거 전혀 모르고 일단 발사했다는 것 자체에만 방점을 두니까 그런 그 내부 체제 결속이라든가 결집의 의도도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닷새 만에 발사를 한 것 자체가 김정은이 초조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성대국으로 우뚝 섰음을 선전하기 위함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동의하시나요? 네, 김정은이 아마 지금 그 묘향산 근처에 어떤 벙커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이제 불굴의 의지 훈련 때 그쪽으로 피신했다가 최근에 이제 평양에 잠깐 모습을 나타냈었죠. 안과 종합병원 개업식에 잠깐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번 실험한 장소도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전번 이제 5일 전에 15일 날에 이제 실패한 그 장소입니다. 아마 그때도 김정은이 그 현장에 있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오픈 안 했고, 이번에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오픈을 안 했지, 아마 성공했더라면 또다시 뭐 부둥켜 안고 그 쇼를 했겠는데, 이것을 볼 때 뭔가 집착이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뭔가 불안과 초조함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강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외적 내적 요인이 있겠지만, 이번 마침 이제 +2+2 이제 회담이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합의서가 나오는 이런 마당에
다시 무수단을 발사했다는 것은 뭔가 미국이나 우리에 대해 주는 메시지도 있고, 물론 내부도 이제 이게 성공할 경우 오픈을 했겠지만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오픈하지 않았고, 이런 걸 볼 때 김정은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지금 불안에 쌓여 있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선전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결함을 보완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은 둬야 하는데 바로 또 발사한 게 어떤 조급함, 초조함도 엿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강 교수님, 네. 지금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만나서 북핵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북한이 이것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라는 분석도 해주셨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을 보면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신설했다는 점입니다. 간략하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문자 그대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이 핵이나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 무기 이것을 확장을 억제하는데 관련된 문제를 거시적으로 이 전략적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새롭게 구성된 겁니다. 그전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실장급의 이런 협의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새롭게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차관급 협의체니까 고위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교한다면 한국과 일본 간에도 이런 협의체가 있지만 거기는 이제 국장급 선인데 우리는 2단계 정도 올라서 이렇게 그 차관급으로 고위, 그리고 국방과 외교 분야의 2+2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처음으로 고위급 협의체가 구성됐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결국은 북한이 핵이라든가 미사일 같은데 이것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이런 그 북한이 이런 그 무모한 도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본토의 수준의 방위력을 제공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협의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북한은 오늘에서도 전문가분들이 많이 제시를 했던 부분인데요. 유사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의 순환 그리고 상시 배치 방안도 모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전술핵을 배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어떤 압박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순환 또 상시 배치 그러니까 핵 항모에 로널드 레이건호 같은 게 항시 배치된다든지 물론 뭐 1년 12달 와 있을 수는 없지만 북한이 도발이 예상될 때는 확장 억제의 본질이 뭡니까? 동맹국에 대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억제력을 쓴다는 게 확장 억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널드 레이건호와 같은 핵 항모라든지 또 그 외에 무슨 B1B라든지 B50이라든지 이런 걸 순환, 항시 주둔시킴으로써 그런 것이 물론 전부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와 있다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미국의 의지가 격상되고 북한에게는 그만큼 이제 압박이 더욱 증가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북한이 지금 계속되는 그 핵 실험과 이 ICBM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 자신들이 김정은 체제가 이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뭐 자꾸 북침이니 뭐니 북한이 선전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핵 플랜을 중지하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자꾸 이런 어떤 상시 순환 배치를 어떻게 보면 북한이 초청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뭐 북한이 골고들 만한 일도 아니고 우리는 자위적 조치로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정당 방위로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강 교수님 의견도 여쭙고 싶은데요. 북한의 셈법을 바꿀 만한 한방이 없었다라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일단은 주시죠. 북한이 자꾸 무모한 도발을 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 그리고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을 하니까 이제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가에서는 지금 선제 타격론까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침을 놓는 거죠. 더 이상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르고 까불지 말아라 하는 일침을 놓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주체 위성이 만리창공에 높이 솟구쳐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주체 위성을 더 많이 쏘아 올릴 것이라는 담화도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 우주 개발
국이 발표한 그 보도 내용에 네. 의하면은 두 가지 문장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주체 위성들을 가소로운 방해 책동을 박차고 만리창궁의 높이 그리고 계속 솟구쳐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솟구쳐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쏘아 올릴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정도에 가면은 문장에 뭐가 있냐면 푸른 하늘로 계속 솟구쳐 오르는 우리의 위성들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구경이나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쏠 것이다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규탄을 해도 미사일 핵 개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북한 사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은이 최근에 신변 불안으로 인해서 경호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암살이나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적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암살 위협도 우리가 이제 뭐 참수작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적 내적 요인에 의해서 김정은이 아마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경호를 이제 강화하는데 뭐 독극물, 폭발물, 탐지 장비들을 이제 외국에서 많이 수입해다가 이렇게 겹겹이 설치를 하고 이것은 뭐 우리 참수작전도 있겠지만은 또 북한이 뭐 이 난수 방송을 자꾸 지금 9번씩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기본이 아마 우리 특수부대의 이동 상황이라든지 뭐 참수 이런 데 대한 첩보를 자꾸 공작원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고 또 내적으로는 국경에서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국경 일대 국경 경비대의 무기나 수류탄이나 탄약이 다 지금 유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장에 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가고 왜냐하면 그 장비 총들을 가지고 김정은을 저격할 수도 있고 가뜩이나 그쪽 지역 주민들은 반 김정은 정서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다면 최근에 태용호 공사를 비롯해서 북한의 높은 엘리트급들이 많이 탈북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로 김정은의 어떤 경호 시스템, 뭐 1선, 2선, 3선, 4선의 2중, 3중의 그 경호 시스템을 좀 아는 엘리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 자신의 경호 체계가 노출된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김정은이 더욱더 불안에 떠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만 64명이나 이제 처형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근데 이것은 결국 우리 권력투쟁사에서 보면 종족은 증거에 의해서 숙청하는 게 아니라 불안에 의해서 숙청되는 겁니다. 뭐 중국의 모아쩌둥이 뭐 동시화평이 미워서 숙청했습니까? 그냥 자기 권자가 불안하니까 숙청했듯이 김정은 역시 많은 자기 정적들을 쏘아 죽이고 숙청하고 나니까 결국 그 총구가 돌아올까 봐 겁이 나서 이렇게 경호에 지금 신경을 쓰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 내부에서도 어떤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역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정원이 밝힌 내용을 또 살펴보면요.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과 여동생인 김여정의 내용도 있었는데요. 김정철이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고 김여정은 권력 남용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남매 생활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보도가 됐지만은 국정원장께서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이는 정신불안 증세가 있어서 뭐 헛것을 보인다거나 술을 먹고 호텔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서 또 자기 동생한테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동생한테 감사 편지를 보내서 제 구실도 못하는 나를 이렇게 따뜻한 한 품에 안겨주니까 그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 이건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하면 진짜 김정철과 김정은이가 친형제가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좀 의혹을 또 제기하게 되고 그와는 반대로 여동생인 김여정은 뭐 요즘은 최근에는 이 공식 석상에 나오질 않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일거수 김정은의 마쿠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다 컨트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사소한 실수를 하는 자는 그가 어느 누구래도 절대 용서치 않고 처벌을 한다 그러잖아요. 혁명화 구역을 보낸다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거나 그러니까 이 같은 형제 자매지만은 형과 누이 동생 간의 권력 배분은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안 소장님께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저한테 전화가 하나가 왔어요. 아는 지인이 대학 교수인데 자기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지금 김정은이가 감금돼 있다 그러던데 그거 무슨 얘기냐? 그래서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들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결국은 북한 체제가 2중 3중으로 감시 통제 장치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북한 김정은 주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데서 자꾸 연유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2년 전인가 그런 상황이 또 있었죠. 설이. 다시 설이 설로서 끝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비교적 북한의 실체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3명 다 백두혈통인데 참 명과 암이 엇갈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